안녕하세요. 글로벌TV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비용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국제결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국제결혼 비용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돈이 안 낄래야 안 낄 수가 없다고 이해하는 쪽과 그 돈이면 국제결혼 안 하지 뭐 이런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베트남 국제결혼 진행하려면 진행하는데 대략 한 3천만 원, 그리고 한국에서 정착하는 것까지 생각해서 2천 더해서 5천 정도는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돈이면 베트남은 매력적이지가 않다. 그리고 여자가 뭐 인성이 좋을지 안 좋을지도 모르는데 그 정도 투자하는 것은 매력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댓글을 남겼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반박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나이가 한 50 정도 넘다 보니까 그냥 제 경험에서 나오는 국제결혼에 대한 통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인생에 돈이 안 끼는 일이 있나요? 아이를 낳는 것도 그렇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대학을 가는 것도 그렇고 다 돈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이 있고 준비되어 있으면 국제결혼도 내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그러는 것이고, 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합리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서두를 길게 빼냐면 이게 결혼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떤 루틴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예산을 한 5천을 잡고 진행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일이 마무리가 되면 내가 여유가 있게 돼요. 하지만 돈이 뭐 한 1,000만 원 있는데 뭐 업체 비용 내지는 결혼식 비용 치르기도 빡세. 그러면 내 마음에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이 나한테 그다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나 혼자 예민할 수 있다는 거지. 저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호치민에 한 5일 정도 체류를 했어요. 근데 이래저래 한 200 썼어. 뭐 데이트하고 선물도 조그만 거 하나 사주고 뭐 그렇게 하고 내 호텔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그게 국제결혼 비용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한국인으로서 호치민에 가서 내 수준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그러는 걸까요? 결혼이라는 것도 그런 측면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로, 제가 베트남에서 전기 바이크와 배기량이 50cc인 오토바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두 가지보다 125cc 하나가 더 좋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하나 사려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자기는 베스파를 좋아한대요. 근데 베트남에서 베스파가 한 4,500만 원 해요. 근데 베스파 자체가 감가가 너무 심해. 새 거 살 때는 좋은데 중고로 계산하면 손해라는 거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여자친구한테. 당신이 베스파 좋아하니까 또 나도 마침 베스파를 좋아해요. 그래서 베스파를 사고 싶은데 새 걸로 살려니까 좀 아까운 거야.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자. 베트남 친구들도 뭐 혼다 SH나 SH 모드 같은 경우는 새 걸로 사도 괜찮지만 베스파를 새 걸로 사기에는 좀 아깝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합의하에 색깔은 핑크색으로 3년 된 거 한 4,000km 탄 거를 제가 200만 원에 사왔어요. 그래서 서로 만족해요. 잘 샀대요. 그리고 제가 타봐도 좋아요. 그래서 백미러하고 뭐 몇 가지 액세서리 바꾸고 소소하게 튜닝을 하고 있는데 또 여자친구가 튜닝한 오토바이를 좋아해. 그래서 내가 오토바이는 샀으니까 네가 튜닝 용품을 사라. 그래서 엊그저께 한 100만 동, 한 5만 몇천 원 정도 그 여자친구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도착하면 교체를 할 예정이에요. 아니 자기가 자기 부품 사고도 여자친구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취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다기보다는 서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오토바이를 산 거죠. 본인이 베스파를 좋아하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돈을 부부 사이에 쓰는 부분에서 어떤 기회비용이 되고 어떤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소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 계산해봤을 때 그게 맞는 얘기면 사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한테 베스파가 갖고 싶다는데 여자친구가 굳이 새 것만 고집했다면 저도 뭐라고 했겠죠. 하지만 우리는 새 거는 너무 비싸니까 중고 사자, 그래서 200만 원 주고 중고 샀고, 여자친구가 놀러 왔을 때 그거 타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재밌게 놀고, 또 오토바이나 자동차 튜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떤 공감이 있으니까 여자친구가 본인 돈으로 부품 샀고, 그거 도착하면 뭐 튜닝 좀 하고, 이런 건 제가 하면 되겠죠. 이런 것처럼 뭐 오토바이든 아이폰이든 상대가 필요하고 내가 인정을 하면 그 돈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 끽 해봤자 뭐 베트남에서 아주 비싼 거 아니면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 정도 하고, 아이폰 비싸면 200이잖아요. 그러면 600이에요. 한국 여자로 치면 뭐 명품 하나 사주는 것보다도 금액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이 뭐 백 하나에 싼 거는 몇백이고 비싼 거는 1000만원이 넘어가고, 뭐 이런데 가치를 두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런 여자에 비하면 내가 봤을 때는 현실적이고 뭐 그렇게 비용도 많이 얘기 안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만 해도 그래요. 별건 아닌데 저한테 견적서 보내주고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싶은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 비용은 어떻게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한 100명 온다는데 한 테이블에 10명씩 해서 10테이블 정도 잡아야 된대요. 중식당을 예약을 하는데 거기 싼 게 10명당 10만원, 12만원, 비싸면 15만원 그러길래 뭐 다 해봤자 뭐 한 2, 3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서 저는 그냥 말이라도 당신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주문해라, 내 마음이 그렇다,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랬더니 한 20 몇 프로로 DC를 받아서 2천만 동에 10테이블을 잡았어요. 그러면 현명한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서도 사람이 좀 그 생각하는 게 다르다,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전체 결혼 비용이 얼마니까 얼마를 달라,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베트남을 알기 때문에 또 여자친구와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적인 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하지만 이게 결혼식 비용이 100만 원이니까 내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했지만, 이게 구독자님들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원밖에 안 갖고 있는데 와이프가 100만 원 얘기를 해. 그러면 신경이 곤두쓰고 못 주는 입장에서 쪽팔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결혼 할 때도 어느 정도 평균치는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는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다, 그런 의도로 진행하는데 3천만 원, 한국에서 정착하는데 한 2천만 원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내가 급여 수준이 한 500이 넘어서고 그런 분들은 그냥 자기 월급 안에서도 충분히 진행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 2, 3천만 원만 있어도 진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근데 내 월급이 한 뭐 200에서 300 사이야. 그러면 본인 혼자 쓰기도 바쁜 마당에 와이프까지 데려오려면 오히려 이런 분들이 3천에서 5천은 준비하고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데, 그 맥락과 상관없는 그 뭐 5천만 원씩이나 들어가면서 베트남 여자랑 결혼하는 건 매력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뭐 좀 말인지 방구인지 좀 생각이나 하고 얘기하는지 싶기도 해요. 아니 뭐 라오스 결혼을 하든 미얀마 결혼을 하든 뭐 현실이 결혼하면 돈이 안 들어갑니까? 그리고 돈이 조금 들어가야 그게 매력적인 겁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본인도 여자가 예쁘고 나랑 결혼해준다고 하면 아마 땡빛을 내서라도 결혼할걸요? 그리고 국제결혼이라는 게 이런 게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베트남에 살 때는 베트남 여자죠. 근데 결혼하고 한국에서 나랑 같이 사는 배우자는 단지 배우자가 외국인일 뿐이지 한국에 생활하는 생활비나 어떤 유지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한국 여자랑 별 다르지가 않아요. 한국 여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본인의 주제 파악이 안 되는 비교질로 한국 남자들에게 결혼의 허들을 높여놓은 건 사실이지만, 베트남 여자가 결혼이 허들이 낮아서 베트남에 찾아와서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까지는 그게 사실은 우리가 국제결혼을 하는 이유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와이프 치과 치료를 해주고 옷을 사주고 그런다고 해서 내 아내가 베트남 여자라고 해서 한국에서 베트남 물가로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혼 생활은 왜 한국에서 할 건데 그 베트남 기준으로 베트남 얄얄하게 보고 베트남 아내는 돈을 얼마 안 쓸 것이다. 아니면 베트남 기준으로 아내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를 하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특히나 이런 부분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베트남 아내가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 아내잖아요. 어디서 인형 데려왔나요? 아내에게 생활비도 주고 아내가 뭐 필요하다고 하면 사주고 이런 부분들이 돈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아내에게 용돈 50만 원 주고 뭐 생활비 100만 원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면 무슨 베트남 여자가 한국에서 쓸 돈이 어디 있다고 그 정도까지 돈을 줘야 되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외국 여자가 무슨 돈 쓸 일이 있어서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초반에 5천만 원 들어가면 베트남 국제결혼이 매력적이지 않다 하는 이분의 논리와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아니 그러면 베트남 여자가 한국에 와서 결혼 생활해요. 그러면 들어갈 돈이 안 들어가나요? 그리고 혼자 결혼 생활하나요? 결혼 생활은 공동 생활이고 한국에 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생활비는 들어가요. 그러면 아내의 사회화를 위해서 분명 돈이 처음에는 허투루 쓰여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니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한국에 사는데 본인도 돈 쓰는 재미가 조금은 있어야지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우리 남편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 뭐 있어요. 생활비 용돈 따박따박 잘 챙겨주고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 하고 사랑한다 하고 그게 디폴트 값이지. 근데 와이프를 데려오는데 도망갈까 걱정하고 그 다음에 와이프가 뭐 요구를 하면 과도한 요구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본인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국제결혼의 준비라는 거는요 어떤 심적인 준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베트남 문화에 대한 이해, 베트남 여자들이 왜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지, 또 내 아내가 왜 나와 결혼했는지 이런 거 이해 못 하시면 아무리 절세 꽃미녀를 소개시키고 효녀 심청이 같은 여자를 소개시켜줘도 본인이 그릇이 안 되어서 결혼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제결혼에서 80%는 남자의 역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내 준비가 선행이 돼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어떤 팁을 하나 드리는 거를 그게 긁혀가지고 쉰소리 하시는 양반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 생활 할 기회가 한 3천만 원이다. 그리고 내가 결혼 생활을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좀 돈이 들어간다. 그게 1, 2천이다. 진짜 해자예요, 해자. 그런데도 그게 과도하다 생각하시면 그냥 혼자 사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